클래스와 객체 지향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문법적으로 이게 왜 필요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이해가 가지만 실제로 내가 혼자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객체 지향을 써야 하는가, 이럴 때 클래스를 써야 하는가, 클래스가 왜 필요할까, 그냥 줄줄줄줄 나열하면서 프로그래밍을 하면 안 될까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예제를 만들어 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제공해드린 예제를 가지고 간단한 사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시작을 할 텐데요. 제가 앞 강의들에서 이것저것 만들어 보는 숙제를 내드렸었죠. 가급적이면 그 숙제들을 모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보신 후에 이 강의들을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앞에 사용했던 예제들과 마찬가지로요. 여기 메인에서 example 클래스를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example 클래스는 game2D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졌습니다. 오버라이드 한 업데이트 함수 안에는요, 간단하게 집을 그리는 예제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코드 잠깐 보여드리고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귀여운 집이 하나 그려져 있죠? 자, 이때 우리가 집을 두 개를 그려야 한다. 즉, 집을 하나 더 그려야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은 일단 복사해서 붙여놓기, 복붙 혹은 카피 앤 페이스트를 먼저 하시게 되죠. 복사하기 전의 원본과 복사한 후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별도로 코딩해서 넣을 겁니다. 여기서는 위치를 조금 바꿔볼게요. 트랜슬레이트 오른쪽으로 0.5 정도만 이동을 해볼까요? 자, 그리고 그려봅니다. 자, 우리 집을 두 개 그렸어요. 그렇다면 왼쪽에 집을 하나 더 그린다면 어떨까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또 한번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트랜슬레이트를 왼쪽으로 해줘야 되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여줄게요. 자, 실행을 또 시켜보겠습니다. 왼쪽에 집이 하나 더 나왔죠? 집 3개가 나란히 있으니까 아주 귀엽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운데 있는 집을 한 10도 정도만 왼쪽으로 싹 돌려볼까요? 자, 집이 3개인데 어느 게 가운데 있는 집인지 좀 찾기가 어렵네요. 제가 지금 위아래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도 어지러우시죠? 자, 맨 처음에 있던 게 가운데 집이니까 얘를 로테이트 해주겠습니다. 또 이렇게 왼쪽으로 10도 돌았습니다. 자, 이 좌표계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좌표계라서 플러스 10으로 하면은 왼쪽으로 돌고 마이너스 10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도는 구조입니다. 방금 설명을 할 때 코드가 길어져서 불편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같은 기능을 하는 코드가 여러 군데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일단 코드를 찾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코드를 읽기가 힘들고, 글자가 작으면 피로도도 빨리 오고, 수정을 하거나 변형을 시키거나 할 때 작업을 여러 번 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집의 지붕을 파란색으로 바꿔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또 코드를 쭉쭉 내려가면서 아이고, 어느 게 가장 왼쪽에 있던 집일까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자,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가장 왼쪽에 있는 집이고요. 그 다음에 블루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지붕이 아니라 집의 벽 색을 바꿔버렸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 다시 옐로우로 돌려놓고 루프, 여기 주석이 달려있네요. 루프. 자, 블루 이렇게 바꿔봅니다. 그리고 다시 그려봐요. 자, 지붕이 파란색이 됐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이 색은 녹색, 그 다음에 여기는 그레이, 여기는 실버, 막 이렇게 바꿔주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마다 이렇게 코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바꾸면요, 관리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디자이너가 왔어요. 그리고 우리 게임에는 집이 100개가 나와야 됩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하기 엄청 힘들어지시겠죠. 그리고 간신히 여러분들이 집 100개를 이제 그려놨는데 이 중에서 몇 개는 회전을 하게 해주시고 몇 개는 애니메이션 돼서 이동하게 해주세요. 이런 요구를 받으면은 손 놓게 되죠. 아마 사표를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줄줄줄줄 나열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건요,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앞에서 내어드린 숙제를 조금 해보시고 나서 이 강의를 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이게 말로 들을 땐 그럴듯한데 진짜로 타이핑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실험을 해본 분들은 빨리 배워요. 자, 일단 요 밑에 있는 것들을 좀 지우고요. 자,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시는 건 함수로 빼보자. 자, 그 정도가 되겠죠? 자, 함수로 빼볼게요. 함수로 뺄 때 지금 여기 void draw house 이렇게 뺄 수도 있겠죠? 그래서 example 클래스 안에다 draw house를 example 클래스의 멤버로 집어넣을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여기는 한번 빼볼게요. 자, 그래서 draw house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쫙 컨트롤 X로 컷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쫙 페이스트를 해주면은 아주 시원하죠. 자, draw house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면 코드가 깔끔해졌습니다. 자, 이때 이 example 클래스를 보면 업데이트해서 draw house만 있죠. 그러니까 자, 1차적으로 여기에 draw house란 주석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코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볼 때 눈이 훨씬 편합니다. 업데이트해서 draw house를 하는구나. 그러면 draw house는 어떻게 하는지 가보자. right click, go to definition 해서 가고 begin transformation 하고 rotate도 하고 벽을 그리고 그다음에 지붕을 그리고 그다음에 창문을 이렇게 그리는구나. 실행을 하면 어떻겠구나 등등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보고 싶은 것은 집 3개를 그릴 때 위치를 바꿔가면서 그렸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여기에 파라미터로 포지션을 받아주는 거겠죠. 그래서 const back to position. 자, 그리고 여기 rotate도 있네요. 그러니까 const float angle. 자, 이렇게 받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앵글을 넣어주고 그리고 translate position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대부분의 경우 앵글이 0일 수도 있으니까 집은 다들 똑바로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앵글을 디폴트 값을 0으로 넣어주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겠죠. 자, 그럼 다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draw house고 back to 0.0f 0.0f. 자, 이렇게 해서 back to 이렇게 해서 넣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유니폼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앞에서 기본 강의하면서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죠. 0.0f 이렇게 넣어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디폴트 값 그냥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마이너스 0.5f 그 다음에 5f. 자, 이러면요 center house 그 다음에 left house 그 다음에 right house. center left right보다는 left center right가 보기 편할 것 같죠? 자, 이거 이렇게 쫙 바꿔주면은 지금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훨씬 편해요. 자, 컨트롤 F5 눌러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하고 결과가 똑같죠? 그런데 코드를 보면요 훨씬 홀가분해요. 물론 여기 있는 코드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draw house란 함수를 보면요 원래 우리가 하던 기능, 그러니까 집을 그리는 기능을요 포지션과 앵글이라는 매개 변수에 대해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매개 변수화를 한 겁니다. 약간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작업은 어떤 한 가지 작업이 처음에 존재하는데 그것을 카피 앤 페이스트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 수정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코드는 이 포지션에 대해서 바뀔 수 있구나. 이 코드는 앵글에 대해서 바뀔 수 있구나. 이렇게 매개 변수를 설정을 하고 그 매개 변수를 넣어주면 다른 기능을 하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드로우 하우스에 위치만 집어넣어 줌으로 해서 이런 작업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편하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아까 센터 하우스를 왼쪽으로, 그러니까 카운터 클럭 와이즈로 약간 회전을 시켰었죠. 10.0F. 자, 그거까지 마저 넣어줄 수가 있어요.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때 그 기능을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일반화 한다는 것이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게 뭐였죠? 지붕의 색을 바꾸는 거였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매개 변수에 지붕의 색도 넣어줘야 되겠죠? const rgb roof color. 자, 그래서 이번에는 지붕의 색도 매개 변수화를 했습니다. 자, 이거 카피하고요. 이렇게. 자, 그럼 밑으로 다시 내려가면 여기에 색을 넣어줄게요. 그래서 colors red, 그 다음에 colors blue, colors sky blue, 올리브. 자, 이렇게 다양한 색을 넣어줄 수 있죠. 자, 빌드를 하고요. 지붕의 색이 다양하게 그려졌죠. 자, 그리고 다시 코드를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 그림 그리는 작업을 하다 보면은 점점 욕심이 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벽의 색도 바꿔보고 싶고, 창문의 색도 바꿔보고 싶고, 창 틀의 색도 바꿔보고 싶고, 점점 매개 변수화하고 싶은 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여기에 파라미터가 하나 들어가면은 함수가 복잡해지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 상황이 어떻게 조금 더 사람에게 편해지는지 살펴볼게요. 자, 객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다 공부를 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집을 그려준다라는 기능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우스라는 존재가 프로그램 안에 등장한다, 살아난다, 생겨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프로그래밍 공부하시는 분들은 객체라고 번역을 하시는데, 물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하우스를 그린다라기보다는 하우스가 존재를 하고 그 하우스를 그린다. 드로우 하우스 같은 함수에서는 그린다라는 기능에 집중을 하는데, 객체 지향에서는 하우스라는 오브젝트를 정의하고 그 오브젝트를 일반화시켜서 지붕의 색도 달라질 수 있고, 위치도 달라질 수 있고, 기울기도 달라질 수 있고, 그렇게 일반화시켜서 보다 추상적인 개념으로 객체를 정의한 다음에 그 객체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우스가 그리는 거 외에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요, 이번에는 하우스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하우스, 그리고 퍼블릭. 그 다음에 이 하우스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로서는 드로우죠.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얘를 컷 앤 페이스트를 해서 옮겨버리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란 클래스 안에 드로우 하우스라는 멤버 펑션이 들어있는 상태죠. 그런데 하우스 안에서 드로우 하는 멤버 펑션은 집을 그리는 거겠죠. 그리고 실제 기능상으로도 이렇게 전체가 다 집을 그리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우 하우스를 그냥 드로우로 바꿔도 깔끔해지겠죠. 물론 그냥 드로우 하우스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한 펑션 네임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꼭 필요한 내용만 남기자라는 주의여서 이렇게 드로우 하우스를 하우스가 그려지는 거니까 그냥 드로우만 남겨도 되겠네 이러면서 하우스를 지워버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취향을 선택하셔도 되고, 혹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 가셔서 다른 사람들과 일을 같이 할 때 그 사람들하고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하셔도 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드로우 함수를 보시면은 아까 드로우 하우스일 때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죠. 루프 컬러,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에 앵글 같은 것들이 이 드로우의 파라미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드로우라는 함수가 하우스라는 클래스의 멤버 함수이고,
그 다음에 이 클래스라는 것은 기능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속성도 변수로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지붕의 색, 집의 위치, 집의 각도 등을 멤버로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RGB, roof, color, 그 다음에 back to position, 그 다음에 float, angle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멤버 변수들을 이렇게 퍼블릭으로 그냥 두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연구용 코드 만들 때의 버릇이거든요. 게터나 세터를 구현하는 데 드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퍼블릭으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교과서적인 코딩을 하기 위해서 프라이빗으로 바꿀게요. 처음 시작할 때 루프 컬러가 뭔지,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할 때 포지션이 뭔지, 앵글이 뭔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고전적인 개념에서는 생성자를 꼭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앵글 0.0f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것이 좋죠. 근데 최근에는 코딩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여기다 0.0f 이렇게 써버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워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포지션도 포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이거 지워버릴 수 있죠. 이것도 지워버리고요. 루프 컬러도 자 밑에 여기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워버리면 되죠. 자, 여기서 지워버립니다. 자, 루프 컬러하고 포지션도 초기화가 돼야 되니까 루프 컬러 컬러즈 레드, 그 다음에 포지션 0.0f 초기값까지 생성자에서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다시 밑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집을 그리는 기능만 수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죠. 하우스, 레프트 하우스, 그 다음에 레프트 하우스를 그리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기능은 똑같이 작동을 하죠. 자, 이번에는요, 레프트 하우스 말고 라이트 하우스도 그려줘야 되죠. 그 다음에 하우스, 센터 하우스, 레프트, 센터, 라이트 하우스. 자,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센터 하우스 점 드로우, 그 다음에 라이트 하우스 점 드로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위치를 바꿔줘야 되죠. 위로 좀 올라가 볼게요. 자, 그래서 void set position 그리고 const back to position input 그리고 pos 이렇게 해서 set position 함수를 구현을 했고요. 자, 쭉 다시 내려가서 이번에는 아까는 드로우 하우스에서 그릴 위치를 파라미터로 넣어줬는데 이번에는요, 마치 집이라는 존재가 있고 특히 레프트 하우스라는 어떤 존재가 있고 그 레프트 하우스 점 set pos 이렇게, 그리고 레프트 하우스의 위치가 이 위치였죠. 자, 여기 그 다음에 센터 하우스 점 set pos 이때는 00이었죠. 그 다음에 라이트 하우스 set pos. 자, 여기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할게요.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백투 붙여줘도 상관이 없죠. 자, 안 붙여줘도 작동하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가운데 집이 회전을 했었죠. 그렇다면 쭉 올라가서 void set angle, const angle, float angle, 언더바 angle. 자, 지금 제가 인풋 파라미터 앞에 언더바 붙이고 있죠. 이거는 제 스타일이고요. 그러니까 멤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타일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post input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편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이번에는 앵글. 센터 하우스 같은 경우는 set 앵글, 그 다음에 10.0f.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실행을 시켜볼게요. 집 3개가 아까 의도했던 것처럼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붕의 색도 바꿔볼 수 있을 텐데, 그건 연습 문제 삼아서 여러분들이 세터 함수를 직접 만들어서 이 하우스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바꿔가면서 다양한 집들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까지 집을 그릴 때 그리는 코드를 나열하는 것과 그리는 코드를 함수로 빼내고 매개 변수화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것과 클래스의 차이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개념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좀 와닿으실 것 같은데, 아직도 이거 셋 포스, 셋 앵글 뭐 구현하는 거 불편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 지향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의 장점을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지금 하우스, 레프트 하우스, 센터 하우스, 라이트 하우스 이렇게 나열되어 있죠? 만약에 내가 집을 10개 정도 그려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리시겠어요? 자, 라이트 하우스에다가 뭐 라이트 하우스 2, 라이트 2 하우스 뭐 이런 식으로 그리실 건가요? 자, 요거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요거 보면 자, 어레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코드를 싹 주석 처리를 하고요. 하우스, 하우지즈 그리고 10개 볼까요?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을 이렇게 일렬로 나열되도록 설정을 해줘야 되죠. 자, 우리가 손으로 하나하나 집 하우스지즈의 0번째 집 점 셋 포스 뭐뭐뭐 이렇게 할 건가요? 자, 이거 너무 힘들죠? 그렇게 안 하고요. for문을 쓸 수가 있어요. for 집이 10개니까 인티저 i는 0, i 10 플러스 플러스 i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자, houses i 점 set post 그리고 벡터로 넣어줘야 되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y좌표는 전부 0.0으로 하고 x좌표만 i를 이용해서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0.5f 플러스 0.1f 곱하기 i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자, 플로트로 캐스팅도 해주고 자, 그래서 위치를 바꿔주는 건 일단 구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는 부분 자, 그리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for문을 쓸 수 있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점 드로우 이렇게 하면은 집이 10개인데 코드는 오히려 간결해졌어요. 아까 집 3개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오히려 코드가 더 간결해졌죠. 집의 간격과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하면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해보고 싶은 게 집의 위치를 조금 랜덤하게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이거 재밌는 것 같아서 제가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여기 코드 보이시죠? 이것도 만들어 놨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include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그리고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이용해서 다시 내려와서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rnd 하나 만들어주고 rnd 그 다음에 여기를 rnd.get float 마이너스 0.5f에서 0.5f 정도. 그런데 집의 위치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달라지고 있죠. 자, 이런 효과를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뭐 어떤 경우에는 집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단 한번 위치가 결정된 집은 계속 고정되어 있기를 원할 수도 있죠. 그때는 이 하우지즈를 example 클래스의 멤버로 옮겨줘야 되겠죠. 자,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화도 해줘야 되죠. 그래서 example 초기화 부모 클래스도 초기화를 해주고요.
다음에 이렇게 초기화하는 부분, 그러니까 집의 속성들을 만들어주는 것은 생성자에서 한 번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리는 부분만 반복해서 그려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 지향으로 이 집 그리는 코드들을 구현을 하셨죠? 아직 구현이 안 된 부분들이 집의 색들, 그러니까 지붕의 색, 창문의 색, 그 다음에 벽의 색, 이런 것들을 한번 랜덤을 같이 이용을 해서 다양하게 이 화면의 집을 한번 꽉 치워 보세요. 그래서 다양한 색들의 집들이 화면에 가득 그려지면은 예쁠 겁니다. 그리고 그 집들이 동시에 자기 자리에서 회전을 하게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때 객체 지향을 잘 사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객체 지향적인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